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9회 모의고사 이론 3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릭 에릭슨의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에 겪게 되는 위기와 변화는 1번 신뢰 대 불신, 2번 정체감 대 역할 혼돈, 3번 친밀감 대 고립감, 4번 통합 대 절망, 5번 생산성 대 자아 침체. 정답은 4번 통합 대 절망입니다. 네, 노년기의 대표적인 거죠. 통합. 우리 심리적인 특징에 자아 통합감 나오잖아요. 과거에 그쵸? 네, 나의 생애를 돌아봤을 때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서 하나로 통합시켜야 된다. 이만하면 잘 살았어.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느끼게 하는 것을 통합감이라고 하죠. 그거와 반대로 왜 이렇게 살았지? 나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게 나타나면 절망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노년기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네, 이 에리 에릭슨의 대표적인 노년기 과업이자 위기이자 변화였습니다. 신뢰 대 불신은 영악이고요. 2번의 정체감은 사춘기, 3번 친밀감은 성년기, 생산성 대 자아침체는 중년기에 해당하는 위기와 변화입니다. 2번 노인의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부 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다. 2번 자녀가 직접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3번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 고부 갈등이 사라지고 있다. 4번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5번 형제 자매 사이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늘어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직접 노인을 봉양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죠.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세대 차이로 인해 여전히 고부 갈등이 존재하고요. 네, 손자녀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 제공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네, 경쟁심이나 갈등이 노년이 되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듭니다. 3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복지 원칙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나이, 성, 인종이나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1번 독립의 원칙, 2번 보호의 원칙, 3번 자아실현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은 5번 존엄의 원칙입니다. 네, 공정.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네, 존엄의 원칙이죠. 자, 그럼 독립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내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두 가지죠. 경제적 독립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고 일정한 소득 또는 네, 뭐 일할 기회 또는 집, 가정 노년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보장되는 가정 이런 얘기가 들어가겠죠. 보호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보호 글자가 들어갑니다. 네, 자아실현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잠재력 개발의 단어가 들어가고요. 참여의 원칙이 답이 되려면 사회 통합, 어떤 봉사 기회, 사회운동, 단체 조직 이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5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문제를 풀면서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2번 공단은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3번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4번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한다.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 부담금으로 네, 네, 우리가 비용 지불이 되어 있죠. 종합 세트입니다. 사실 노인장병보험 제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은 4번 같은 경우에요. 다 갖다 놓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갖다 놨고, 그쵸? 그 다음 5번에 청구와 지급에 관한 내용도 넣었고, 급여의 종류도 넣었고, 판정의 날짜도 넣었고, 보험자와 가입자도 넣었고,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면 이런 내용의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장기형 기간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요양보호사는 지급과 청구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만 잘 아셔도 답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되잖아요. 재가급여의 종류, 시설급여의 종류 이렇게 외우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답이 보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누군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네, 보험자, 사업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만 딱 구분하실 수 있다면 뭐 난이도가 상이어도 충분히 답은 보이실 겁니다. 5번입니다. 장교양 등급 판정 결과 및 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교양 등급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2번 갱신시 직전 등급과 직접이 아니라 직전이죠. 오타요.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판정받은 3등급자는 유효 기간이 4년이다. 3번 장교양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한다. 4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3점이며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는 4등급이다. 5번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점수 외우고 계시죠? 1, 2, 3, 4, 5 인지지원 등급별로 앞자리 95, 70 네, 이렇게 순서 내려가는 부분 있죠? 저는 뒷자리는 암기 안 하셔도 된다고 늘 말씀드려요. 네, 앞자리 분류를 딱 보시고 뒷자리는 끌어내리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알면 정말 답이 보여요. 예, 그래서 무조건 점수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앞자리만 반복을 3번 하시면 외워질 거다라고들 말씀드리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유효 기간은 또 개편되면서 새로 바뀌었죠. 네, 최소 2년 이상 최대 4년 6개월까지로 산정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갱신을 하는 거죠. 예,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갱신시이기 때문에 1등급인 경우에는 4년, 2등급에서 4등급인 경우에는 3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경우에는 2년입니다. 그래서 4, 3, 2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네,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는 장기요양 기관이 송부하는 게 아니죠. 공단이 송부를 하죠. 자,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6개가 있습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소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가족의 생활 상담을 해준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올바른 서비스 내용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비밀은 절대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7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옷을 입게 한다. 친구 정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신다. 네. 자,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관찰자, 3번 동기유발자, 4번 말법가 상담자, 5번 정보 전달자.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가 가진 잠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거. 이게 동기 유발자죠. 자, 그렇다면 숙련된 수발자는 네, 어떤 걸까요? 대상자의 어떤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돌봄자죠. 요양보호사. 네, 요양보호사의 숙련된 어떤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 그쵸? 능숙한, 숙련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이런 게 나와줘야 되고요. 관찰자는요, 어떤 변화라든지 투약 여부라든지 뭐 증상 심리적인 변화 이런 부분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말법과 상담자는 네, 의사소통 기법이 딱 나와야 돼요. 네, 정보 전달자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 예,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네모 안에 넣고 이런 사람은 누군가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이런 문제 진짜 출제하기도 합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죠?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시설 내 외부의 활동 및 사회적인 관계에 참여할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요. 또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또 생활노인이나 시설적 종사자는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치매 등의 사유로 어떤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결정을 존중해주고 이거 전부 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인 거죠. 네, 저는 여전히 이 표로 정리합니다. 네,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15개가 있습니다. 15개에서 각각 윤리 강령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념을 묻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 빨간색 글씨죠. 예, 지금도 이것도 개념이에요. 지금 보시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어떤 치매라든지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빨간 글씨에 대한 해당 내용을 쭉 명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떠한 윤리 강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찾아봐라. 네, 이런 시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초록색 글씨 이러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윤리 강령을 지키지 못한 문제 사례냐. 예, 요즘은 표준 규제 없는 것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미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윤리 강령에서 답을 찾는 가장 빠른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 요거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한번 선생님들 육성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듣기만으로는 공부 진짜 안 돼요. 듣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그 실력입니다. 9번 노인학대 유형 A와 학대 내용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방임,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다. 2번 유기,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3번 신체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한다. 4번 정서적 학대, 보청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5번 경제적 학대, 치매를 가진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거 경제적 학대를 답치시면 안 됩니다. 네, 생활비 지원에 대한 중단. 이게 중단은 방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면 정서적 학대, 유언장의 내용을 변조했다. 이거 뭘까요? 경제적 학대죠. 유언장에 법적인 어떤 법의 유언장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임종 말기에 대한 이론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법정의 유언장,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법정 유언장이에요. 재산에 대한 어떤 목록들이 작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한 내용이고요. 보충기를 제공하지 않는 건 방임, 치매를 가진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건 유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렇게 짝짓기 문제가 난이도 상문제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예,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하나만 쭉 설명하고 뭐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곳은 다음 중 어떤 노인학대 유형인가 이렇게 내는 문제가 난이도 가장 쉬운 문제고요.
다 연결해서 5개 중에서 맞는 거 하나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제 문제집에서 난이도 상중하를 네, 예,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 초반에 좀 쉬워요.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는 좀 쉽게 했고 또 뒤로 갈수록 조금 요런 문제들을 몇 개를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권이면 사실 상중하의 난이도 문제를 다 좁혀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댓글창을 열었을 때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여우쌤 저는 너희쌤 모의고사 문제집 한 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네, 정말 좀 감사했던 그런 댓글의 내용이거든요.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있구나 라고 다양하게 접하시면서 실력을 키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노인 전문 기관, 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네, 제가 알바생을 시키고 네, 우리 딸이죠. 8회차부터 딸이 알바를 해줬거든요. 타이핑 치는 걸. 네, 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바로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또 보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 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 2번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3번 노인학대 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4번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증언 진술, 5번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도 오타죠. 네, 고등학생인데. 네,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입니다.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시도의 역할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사법경찰, 4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5번 같은 경우에는 법률기관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자, 11번 요양보호사가 고용기관으로부터 부당행위를 받은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2번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참는다. 3번 대상자의 가족과 상황을 의논한다. 4번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를 알아본다. 5번 장기요양 기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47조 2에 의거하여 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고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번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성희롱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2번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번 반응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한다. 4번 큰 소리로 훈계한다. 5번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시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고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4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경쟁하는 자세를 갖는다. 3번 대상자와 수직 관계임을 인식한다. 4번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5번 대상자 부재 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겨둔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비밀 보장 지켜주셔야 되겠죠. 1번 같은 경우 성별, 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 대우를 할 수 없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수직 관계가 아닌 상호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셔야 되고 부재 시 방에 들어가지 말고 예,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네, 다음 방문의를 적어 메모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1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서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2번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다. 3번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고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한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재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하며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변화된 증상을 관찰하시고 기록하셔서 반드시 보고해 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건 증상이 악화됐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놓치고 가시면 안 됩니다. 15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번 서비스 제공 내용은 주말에 모아서 한 번에 기록한다. 2번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3번 장기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4번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하소연한다. 5번 대상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 기록은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4번 같은 경우 대상자 앞에서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돈을 빌리는 행위 또한 위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16번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신경을 감소시킨다. 2번 근육의 긴장을 강화하여 부상을 예방한다. 3번 유연성을 감소시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좁힌다. 4번 혈액순환을 감소시킨다. 5번 관절 구축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운동신경을 감소가 아니라 촉진시키고요. 근육의 긴장을 강화가 아니라 완화시켜줍니다.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요. 혈액순환은 촉진시켜줍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 검사를 받는다. 2번 잠복 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했던 물건은 소각한다. 4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지 않는다. 5번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를 돌볼 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마스크 장갑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4번. 예, 이거 3개월마다가 아니죠. 1번, 4번을 같이 좀 정리하면 결핵에 걸린 대상자 접촉했을 때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잠복 결핵 대상자는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접촉하셔도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사용했던 물건은 네, 함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죠. 비말 전파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네, 사용했던 물건 같이 쓰셔도 괜찮다라고 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인이 명확한 급성태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2번 질환이 치유된 후에는 완전한 자립 상태를 유지한다. 3번 의학 간호학의 접근만으로도 충분하다. 4번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다. 5번 기존 질병명으로도 구분이 쉽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흡수, 배설, 배출, 그쵸? 모두 다 안 되죠. 그래서 약물이 잘 배설,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예, 몸에 많이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태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2번 같은 경우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학 간호학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사회라든지 심리라든지 영적 돌봄이라든지 다학제, 다양한 총체 돌봄이 필요한 게 예, 노인의 질환이죠. 자, 5번 같은 경우에 기존의 질병명으로는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19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밤과 겨울철에 소염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2번 머리카락이 두꺼워진다. 3번 이가 뺨 등 얼굴의 털이 증가한다. 4번 피하 지방이 증가한다. 5번 피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소염증은 더 심해지죠. 네. 난방을 돌리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집니다. 피하 지방은 줄어들고요. 피부의 탄력성 또한 감소합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귀지가 촉촉해진다. 2번 세계 식별 능력이 증가한다. 3번 손상이나 감염에 예민해진다. 4번 지방이 늘어나 눈꺼풀에 탄력이 생긴다. 5번 소리의 감수성 평행 유지. 예, 평형이죠, 평형. 평형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기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딱딱한 기지로 예, 기가 폐쇄될 수도 있죠. 세계 식별 능력이 떨어지고 손상이나 감염에 둔감해집니다. 지방이 감소하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증가, 2번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3번 기초대사율 감소, 4번 근육 질량의 증가, 5번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고요. 포도당 대사 능력도 감소됩니다. 근육 질량도 감소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노화에 따른 각계의 파트마다 증가되는 표현 혹시 암기하고 계신가요? 이 표 하나면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네 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는 비법입니다. 소화기계부터 내분비계까지 대부분의 변화들이 감소하고 줄어들잖아요. 그거와 반해서 증가라는 표현을 쓴 애들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분류해서 통찰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렇게 공부는 넓게 보는 어떤 만환경의 기술도 좀 필요하고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전체적인 거를 한번 쫙 아우러서 특징적인 것만 딱 뽑아가지고 얘만 암기하면 되는구나. 예, 저는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비법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직접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통째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를 잘하는 방법은요. 통째로 반복적으로 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넘기면서가 아니라 정지하시고 네, 늘. 그래서 1회차부터 9회차까지 뭐 앞으로 하는 회차가 남았지만 10회차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1회부터 10회차까지 풀어보시고 해설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 정도는 거의 다 암기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음 가겠습니다. 22번 백내장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2번 자외선 차단, 3번 금주나 금연, 4번 대사 이상, 5번 유전적 소인.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우리가 자외선 노출할 때 차단이 아닌 노출일 때, 그쵸? 발생 위험률이 높습니다. 지나친 음주나 흡연했을 때 높아지죠. 네, 그 다음에 대사 이상은 난청과 관련된 요인이고요. 유전적 소인은 녹내장과 관련된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23번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맵고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2번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다. 3번 흡연한다. 4번 위 내시경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우니 검사는 받지 않는다. 5번 악성 빈혈은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반드시 치료하셔야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맵고 짠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흡연이 아닌 금연하셔야 되고 위 내시경과 같은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악성 빈혈의 약 10%에서 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24번 대상포진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부 개사, 2번 딱딱하고 변색된 피부, 3번 자색 출혈반, 4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5번 손가락 사이의 부분 물집. 정답은 4번이죠. 근데 자결감은 대상포진 외에는 표준규제 아무것도 없어요. 네, 타는 듯한 통증, 바늘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 대표적이죠. 자, 피부 개사는 욕창의 증상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머리니, 3번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오매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자, 25번.
뇌의 구조와 기능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1번 전두엽, 시각 기능, 2번 두정엽, 공간, 감각 기능, 3번 후두엽, 언어 기능, 4번 축두엽, 감정, 운동의 지적 능력, 5번 손의 기억 기능. 정답은 2번입니다. 짝짓기 문제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네,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했다라고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편을 개편하면서 몇 개 문제 뺐고 몇 개 문제 새롭게 넣었거든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네, 자, 우리 표준교재 내 사진 기억나시죠? 네, 아마도 강사님들이 하셨을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감정이나 운동의 지적 능력을 담당합니다. 지적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또 판단력 같은 거를 주로 담당해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기능이다. 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자, 두정엽은 지금 2번 정답이 나왔고요. 후두엽 같은 경우에는 시각의 기능을 합니다. 축두엽은요? 네, 여기서 언어 기능을 담당하죠. 자, 손에는요, 자세와 균형 유지, 근육의 긴장 유지, 자발적인 운동의 조절,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6번, 머리니가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석회만 확인되는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하다. 2번,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한다. 3번, 머리니가 있는 대상자의 빗을 같이 사용한다. 4번, 친구와 옷을 찬물로 세탁한다. 5번, 방 안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은 그대로 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석회만 확인되는 경우는 치료가 불필요하고요. 빗을 통해서 모자, 옷, 수건 등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옮겨가죠. 간접 전파로요. 네,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5도 이상에서만 노출이 되어도 머리는 사멸하죠. 자, 머리카락 혹시나 몰라서 네, 진공청소기로 꼼꼼히 청소해서 빨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7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양말 착용보다 맨발이 안전하다. 3번 주의 깊게 발의 상처를 관찰한다. 4번 발을 씻고 물기는 남겨둔다. 5번 뜨거운 곳에 노출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상처 나시면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그게 또 이제 네, 심하면 절단까지 가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네, 상처는 반드시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시고 양말 착용이 맨발보다는 안전합니다. 네, 그다음에 발은 씻는 건 좋은데요. 물기는 반드시 건조를 시켜주셔야 되고 감각 저하로 뜨거운 곳에 노출이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뜨거운 것에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28번 우울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활동을 늘린다. 2번 괜찮을 것이라는 말로 지지한다. 3번 정신과 외래를 방문하여 상담 치료만 받는다. 4번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5번 식욕이 생길 때만 식사를 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 모임과 같은 사회적인 활동, 네, 밖으로 나가는 사람 만난 이런 활동을 좀 늘려주는 것이 좋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네, 안 괜찮아집니다, 진짜. 피상적인 이런 말은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상담과 약물 치료 병행하셔야 되고요.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9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농구, 탁구와 같은 운동을 한다. 2번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한다. 3번 준비 운동 없이 본 운동으로 들어간다. 4번 땀이 흡수되지 않는 옷을 입는다. 5번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금합니다. 구기 종목, 태권도나 공을 따라가는 구기 종목은 이 속도가 사람이 노인이 되시면 공보다 빠를 수 없어요. 그런 운동을 좀 피해 주셔야 되죠. 저강도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준비 운동을 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 다음에 보는 동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잠깐 끊는 것으로는 건강을 증진할 수 없다. 2번 간접 흡연은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다. 3번 흡연은 폐암만 발생시킨다. 4번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심장병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5번 금연을 해도 기대 수명의 변화는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번 같은 경우에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질병이 유발되고요. 흡연은 여러 암 발생의 주요 요인입니다. 금연을 하면 기대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 늘어납니다.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반드시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폐렴구균, 2번 수두, 3번 말라리아, 4번 비형 간염, 5번 볼거리.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연수죠. 인플루엔자는 매년,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마다.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모든 예방접종의 문제의 답은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요. 32번 대상자에게 식사 섭취와 목욕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관찰한 상태를 기록하는 기록지의 종류는 1번 장교양 급여 제공 기록지, 2번 인수인계서, 3번 사고 보고서, 4번 상태 기록지, 5번 간호일지. 정답은 네, 4번입니다. 폐설, 목욕, 수분 섭취, 식사 섭취,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지죠. 네, 다음이요. 33번.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관리자가 기관의 운영, 인사, 복리 후생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는 1번 사례회의, 2번 원래회의, 3번 화상회의, 4번 운영회의, 5번 연구회의. 정답은 2번 원리회의입니다. 네, 요양보호사 표준규제에 나오는 회의는 사례회의와 원리회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원리회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주체가 요양보호사들이에요. 네, 간담회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사례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어떤 겁니까? 대상자예요. 어떤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시면 돼.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에게는 원리회의, 대상자에게는 사례회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34번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권리 장전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죽음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절제되어야 한다. 2번 돌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번 고통은 당연히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4번 다른 사람들의 신념에 반하는 경우 결정은 비판받을 수 있다. 5번 질문에는 성실껏 답변을 들어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셔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요. 비판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5번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했더라도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2번 내용 변경은 1회만 가능하다. 3번 작성하고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다. 4번 물 공급과 영양분 공급은 보류할 수 있다. 5번 20세 폐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대리로 작성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내용 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처리도 가능합니다.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요.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의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셔야지 대리로 작성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5번 이론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주 계속 막 달려오다가 제가 요양보호사 강의만 하는 강사는 아니거든요. 네, 이러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많이 촬영을 하고 왔는데 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힘을 내고 목소리가 약간 힘이 빠졌을 거예요. 너무 많이 녹음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부랴부랴 좀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업로드가 이제 남은 회차를 이제 2월 초 안에는 다 마무리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문제집을 통해서 또 이제 제 해설을 듣고 싶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또 해설도 듣고 공부하실 텐데, 너울쌤은 늘 선생님들 합격을 위해서 현장에서도 또 온라인상에서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울쌤은 또 준비해서 9회차 실기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